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한번 가볍게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부등식이 뭔지에 대해서 배웠어. 부등식이란 건 이런 기호들을 사용하여 수 또는 식의 크기 관계를 나타낸 거라고 했어. 뭐 예를 들어서 2랑 5가 있어. 우린 틀림없이 5가 더 크다는 큰 숫자라는 걸 알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계를 쓸 수 있다. 입을 벌리면 그 아이가 더 큰 거다라는 거. 큰 쪽으로 입을 벌린다. 더 탐나잖아. 더 먹고 싶으니까. 큰 쪽으로 입을 벌린다. 큰 것. 탐나는 것. 쪽으로 입을 벌린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자. 자, 그리고 이제 부등식을 푼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배웠어. 부등식을 푼다라는 건 해를 구한다라는 거야. 해를 구한다. 근데 해라는 건 뭐야? 그 주어진 식이 참이 되게 만드는 것. 참이 되게 하는 것이야. 이제 오늘은 이 부등식의 해를 참이 되게 하는 숫자를 어떻게 하면 쉽게 구할 수 있는지 부등식의 성질을 배워보도록 할 거야. 자, 그럼 부등식의 성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3.2 부등식의 성질이야. 근데 우리가 요거를 들어가기 전에 조금 앞서서 이전에 비슷한 걸 배운 적이 있어. 뭐 굉장히 어릴 때 초등학교 1, 2학년 이때부터 배운 것이 있는데 뭘 배웠냐면 등호의 성질이야. 등호. 아이고 잘 안되네. 뭔가 오류가 났나? 됐지. 등호의 성질. 요 등호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배웠어. 요거와 굉장히 유사하게 요거를 한번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야, 얘는 무슨 성질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2랑 같다. 이건 당연한 거지. 여기에다가 양변에 요 등호를 사이에 두고 양변에 어떠한 행동을 해볼게 선생님이. 똑같이 1씩 더해보자. 1씩 더하면 왼쪽 건 뭐가 돼? 2 더하기 1, 3. 오른쪽 건 뭐가 돼? 2 더하기 1, 3.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 그러면 혹시 여기에다가 또 곱하기 2를 해볼게. 그럼 왼쪽 건 3이 6, 오른쪽 건 3이 6. 여전히 등호가 성립해. 그럼 양변에다가 나누기 3을 해보도록 할게. 나누기 3. 6 나누기 3. 왼쪽은 2, 오른쪽도 6 나누기 3, 2라고 나와. 뭐냐면 요 노란색 등호를 사이에 두고 우리는 사측 연산을 했을 때 우리는 계속 식이 성립한다는 걸 알아. 그래서 우리가 이 성질을 이용해서 뭘 구했냐면 방정식의 해를 구했어. 무슨 말이냐? 3x-1은 5라는 아이가 있을 때 이 x는 해를 구하세요. 어떻게 했냐면 식을 최대한 간추렸었어. 양변에 더하기 1을 해보도록 하자. 그러면 왼쪽은 어떻게 돼? 3x-1 빼기 1이니까 1이 없어질 거고 오른쪽은 5 더하기 1, 6이 될 거야. 그리고 양변에 나누기 3을 해보도록 할게. 똑같은 걸 나누는 거야. 그럼 왼쪽은 어떻게 돼? x가 될 거고 오른쪽 건 2가 된다는 걸 알아. 맞니? 그럼 이러한 성질과 굉장히 유사한 부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 자, 생각 열기를 볼게. 생각 열기에 뭐가 있냐면 지금 왼쪽엔 추가 2개가 있고 오른쪽엔 추가 4개가 있어. 틀림없이 왼쪽보다 오른쪽 게 추가 더 많으므로 더 무겁다고 볼 수가 있어. 자, 그럼 양쪽 접시에 무게 추가 1g인 아이를 둘 다 얹어본대. 그럼 왼쪽 건 어떻게 돼? 그렇지. 3g이 되겠지? 오른쪽 건 5g이 될 거야. 근데 여전히 5g이 더 무겁다는 것. 아니, 오른쪽 게 더 무겁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 똑같은 논리로 왼쪽 빨간색에다가 왼쪽 거에다가 1g짜리 풀을 하나 빼고 오른쪽도 1g짜리 풀을 하나 뺄게. 그럼 왼쪽 건 1g이 될 거고 오른쪽 건
3g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 여전히 오른쪽 게 더 무거울 거라는 거야. 요 부등식의 방향, 누가 더 무거웠는진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요 결과 뭘 알 수 있냐면 부등식의 양변에 요 왼쪽과 오른쪽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어도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면 부등호의 방향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계속 무거운 건 더 무겁고 가벼운 건 더 가벼워지니까 부등식 방향 바뀌지 않는다.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도록 하자. 요거를 또 어떻게 해석하기도 하냐면 똑같은 걸 더한다라고 했잖아. 그럼 원래 2에 있던 게 3으로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됐지? 그럼 4에 있던 게 또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돼서 5로 간다. 여전히 5가 더 오른쪽에 있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거야. 빼기 1이라는 건 양변에 1씩 뺀다는 건 그래프가 왼쪽으로 이동한다고 볼 수 있겠지. 근데 똑같이 왼쪽으로 이동했을 때 여전히 컸던 애가 더 클 거라는 거야. 자,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미안합니다. A보다 B가 더 크다라고 했어. 즉, 뭐 어떻게 읽을지 모르지만 A랑 B라는 게 있을 때 B가 더 오른쪽에 있다는 말이지. 자, 1번 볼게. 똑같은 아이를 더해줬어. 똑같이 3, 3. 그러면은 3칸씩 다 이동한다는 거니까 B가 여전히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지? 2번은 그렇지. 얘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거야. 자, 3번은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아니야, 괜찮아. 여기 요 식 변형할 수 있지, 우리가. 요런 식으로 바꿔줄 수도 있고 요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잖아. 즉 원래 있던 아이에서 왼쪽으로 5칸씩 이동한다는 거니까 여전히 이게 오른쪽에 있을 거야. 따라서 바뀌지 않을 거고 요거 너희들 조금씩 실수하더라. 빼기 뭐가 돼? 그렇지. 이렇게 되니까 여전히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럼 또 요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 생각이. 양변의 같은 수를 곱하거나 양변의 같은 수를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건데, 자, 양변을 2를 곱하거나 2를 나누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 한번 그림을 살펴볼까? 2를 곱한다 라는 거는 4에서 2 곱하면 8, 마이너스에서 2 곱하면 마이너스 4. 원래 이쪽 오른쪽이 더 컸는데 여전히 이 4였던 아이가 8이 된 아이가 더 크다라는 거 알 수 있지?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바뀌지 않네. 그럼 똑같은 수 나눠 보도록 할게. 마이너스 2를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이 되고 4를 2로 나누면 2가 돼. 여전히 처음에 선생님이 체크한 아이가 더 오른쪽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즉 양변에 요 양수로 이지? 아이고, 양수 여기서는 2로 했어. 곱하거나 나누어도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는다.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양변을 3으로 곱했어. 맞지? 그럼 부등호 방향 안 바뀌겠네. 2로 나누어도 안 바뀔 거고, 야, 얘는 3분의 1을 곱한 건데 이건 요거잖아. 똑같은 수를 곱했으니까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써줄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여전히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요거도 곱으로 바꿔줄 수가 있지. 같은 거로 나눠줬지만 이런 식으로도 바꿔줄 수 있을 거라는 거야. 자,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부분하고 완전히 일치해. 근데 이 부분이 너희가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될 거야. 이게 등호의 성질과는 다른 점이거든. 등호 성질과
차이점. 너희가 이 부분을 조금 많이 어려워하곤 해. 이게 또 나중에 문제풀이에서 되게 너희를 힘들게 만들기도 한단다. 자, 그럼 뭔지 얘기해 보도록 할게. 여기는 양변에 마이너스 2라는 음수를 곱할 거야. 음수. 아까 양수에서는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는다고 했었거든. 근데 음수를 곱할 거야. 혹은 음수를 나눌 거야.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볼게. 원래 기존에 4라는 아이가 있었고, 여기에 마이너스 2라는 아이가 있었어. 근데 틀림없이 4라는 아이가 더 컸지. 마이너스 2를 곱해보자. 음수를 곱해주는 거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8이 될 거야. 4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8. 그리고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4가 될 거야. 틀림없이 빨간 아이가 더 오른쪽에 있었는데 처음엔 곱해줌으로써 음수를 곱해줌으로써 빨간 아이가 왼쪽에 있게 됐어.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게 됐지? 바뀌었지. 크기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야. 처음에는 빨간 아이가 더 컸었는데 빨이 컸는데 지금 빨이 어때? 더 작아졌잖아. 파란색이 커졌잖아. 그래서 원래 커졌던 애가 더 작아짐으로 우리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부등호의 방향은 바뀐다. 음수로 곱해주거나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 바뀐다. 기억해 주자라는 거야.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면 여기에 4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2라는 아이는 마이너스 2로 나누면 1이 될 거야. 틀림없이 빨간색 아이가 더 컸었는데 지금은 파란색 아이가 더 커졌다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래서 큰 아이가 컸던 아이가 바뀌었으니까 우리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결론. 뭘 기억하면 돼? 양수를 곱해주는지 음수를 곱해주는지 찾자라는 거야. 양수 곱해주면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 이렇게 하지 말까? 한글로 쓰자. 양수를 곱해주거나 나눠주면 부등호 유지 안 바뀌어. 그치만 음수를 곱해주거나 나눠주면 부등호 방향 바뀐다. 기억해 주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풀이를 가도록 할게. 3번, 4번 문제풀이만 하면 되는데 그다지 어렵지 않을 거야. 자, 3번 보자. 자,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돼 있어. 1번.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어. 그러면은 요 식에다가 양변에다 뭐 곱해준 거야? 그렇지. 마이너스 1 곱해준 거지.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겠지. 반대로. 원래 오른쪽으로 입 벌리고 있었는데 이제 왼쪽으로 입 벌려야지. 자, 2번. 음수로 나누어졌네.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지. 3번. 마이너스 5분의 3을 양변에 곱해준 거지.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겠다. 마이너스 3분의 1을 양변에 나눠준 거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겠지. 자, 근데 요런 모양은 우리가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야. 자, 한번 볼게. 곱하기로 바꿔주면 어떻게 돼? 이렇게 쓸 수 있지. 즉,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잖아. 우리는 주어진 요식과 요식이 완전히 동일한 식이라는 거야. 꼭 식 변형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해지도록 하자. 자, 요 부등식의 성질은 선생님이 방금 전에 우리 숫자들을 써가면서 예로 들었던 거야. 근데 이런 식을 쓰면 너희가 조금 헷갈리니까 여기 한글 부분만 기억하고 있자.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같은 수를 빼도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 부등호 방향 그대로. 양수를 곱하거나 양수를 나누어도 부등호 방향 안 바뀐다. 근데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를 나누면 부등호 방향 바뀐다 라는 거. 방향 유지 바뀐다. 뭐 음수라는 거 꼭 기억해 주면 됩시다. 자, 3번 볼게. 4번이지? 자, 4번. 요게 요렇게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주면 될 거야. 어떻게 된 거니? 처음에
A는 B보다 작단데 양변에 여기 3이 붙어 있잖아. 보통 우리는 곱셈, 나눗셈, 덧셈, 뺄셈이 있을 때 항상 곱셈 먼저 한다라는 걸 머릿속에 생각해 둬야 돼. 자, 그럼 양변에 3을 곱해보자. 3A, 3B. 양변 똑같은 양수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 안 바뀌어. 유지. 그리고 이 뒷부분 빼기를 만들기 위해서 양변에 마이너스 2를 뺄게. 양변에 같은 거를 더하거나 뺀다 하더라도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는다. 그렇지. 유지된다라는 거.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여기 1, 2, 3이 있잖아. 요 번호를 매겨보도록 할게. 여기서 양변에 같은 수를 곱했잖아. 2번. 그리고 양변에 같은 수를 뺐지? 1번. 요걸 썼다는 거야. 요거를 사용했고, 요거를 사용했고, 라는 거. 자, 2번 가보도록 할게. 원래 A, B였지? 우리 곱셈, 나눗셈부터 먼저 하래 갔잖아. 그럼 여기 마이너스 2가 붙어야 되니까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준 건데,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해줬네. 그럼 마이너스를 곱했을 때 부등호 방향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 바뀐다고 했지. 뭐에 의해서? 3번에 의해서. 요 3번 요거 말하는 거야. 3번에 의해서 부등호는 바뀌어야 돼. 그리고 나서 양변에 빼기 5 해주자.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는다. 1번 요 성질에 의해서 된 거야. 따라서 답은 이렇게 되겠다. 자, 3번 갈게. 3번 A, B 요거였는데 자, 뭐부터 할까? 보니까 요 문자들 위주로 봐야지. 요 문자들 위주로 봤을 때 요 A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 그래서 양변에 아이고 부등호는 나중에 쓸게.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러면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야겠지. 왜? 양변에 음수로 곱해주게 되면 3번 같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방향은 바뀐다 라고 했잖아. 그리고 앞에 4를 해주기 위해서 양변에 4를 더해줄게. 이렇게 되면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줘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 1번이 될 거고 부등호 방향은 유지. 그래서 입을 이쪽으로 벌리겠다. 자, 4번 보자. 여기야. 뭐부터 할 거야? 그렇지. 문자 앞에 있는 것부터. 양변에 양수를 곱했다. 양수. 이렇게. 그럼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왜 안 바뀌어?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바뀌지 않는다. 2번이잖아. 그리고 양변에 여기 앞에 3이라는 똑같은 수를 더해줄게. 부등호 방향? 그렇지. 안 바뀝니다.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호 방향 그대로다. 라는 거. 그래서 답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겠다. 자, 공통점과 차이점, 등식의 성질과 부등식의 성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얘기해 보래. 선생님이 앞부분에서 얘기를 했어.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요거를 각자 정리를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요 스스로 해결하기 숙제니까 까먹지 않도록 하고요. 반드시 해결해 줘야 돼요. 요거를 해결해 주고 또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문의를 꼭 하도록 하고 어떻게 문의하냐고? 게시판에 숙제 제출할 때 과제지 과제 제출할 때 이 책에다가 교과서에다가 저는 뭐뭐가 안 됩니다. 뭐뭐가 어려워요. 라고 쓰면은 선생님이 이러한 내용을 참고를 해서 다음 강의를 찍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들 꼭 남기도록 합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